2022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총평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이투스의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매우 기쁜 마음에 정말 홀가분한 느낌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거나 또는 공부를 제대로 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거나 채점을 해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다거나 또는 시험 보다가 중간에 멘탈이 나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이 강의를 들을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그런 점에서 수학에 관해서 또 앞으로 수능까지 지금 3개월이 채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분석, 그리고 학습법에 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할게요. 시험 어땠습니까? 시험 어땠어요? 요 강의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 수강했던 학생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 많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 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던지 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문항 분석을 하면은 과거에 수능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측 가능한 형태였고요.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왔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예측 가능했건 새로운 문제가 나왔건 어차피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겠지만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땠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존 수능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고민했었어. 올해가 개정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체제의 첫 번째 수능이잖아.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긴 했습니다만 시험 범위 전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6월 평가원 문제는 모의고사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가 항상 6월 달은 극단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능과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만 9월 달은 진짜 수능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어떤 거에 집중을 했느냐? 기존의 작년 재작년 수능하고 비슷한 결로 시험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완전 새롭게 선택 과목 체제에 맞게 좀 독특하게 그래서 수원수투에서 고난도 킬러가 빠바박 나오고 선택 과목 그냥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가 될 건지 아니면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건지 문항수만 살짝 조정이 되고 결론부터 말하면 작년 수능 작년 9월 평가원 재작년 수능 재작년 9월 평가원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그래서 수능도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만 준비하면은 그에 맞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도요 과하지 않았었어요. 쉬운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일부 문제 물론 난이도 높았습니다만 수능은 아무리 쉽게 나와도 모두 다 100점밖에 내지는 않고요.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감히 고등학생들이 풀지 못한 어마어마한 문항이 다수 등장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어떤 것이 또 눈여겨보시냐면 6월 평가원 올해 신유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신유형 문항이 한두 개 나온 게 아니라 한 5문제 이상이 수원, 수투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에 나와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제외하고는 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매년 그랬습니다. 작년 6월 평가원, 재작년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3년 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부 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등급 컷이 80점대로 굉장히 낮았었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이나 수능보다는 신유형 문제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6월 달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걱정을 했어. 수능 때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선택 과목 체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9월 평가원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올해 6월 달에는 과하게 나왔습니다만 9월 평가원은 전체적으로 한 80%는 기존 수능과 유사한 문제들 교집합이 상당히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고 나머지 이제 일부 문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반복된 유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4점짜리 문항, 뭐 3점짜리나 2점짜리는 사실 거의 다 반복이잖아. 4점짜리 문항이 올해 6월 달은 반복된 문항이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9월 달 지금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보니까 뭐 진짜 어려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최고 난도 한두 개도요. 뭐 한 80% 이상은 겹쳐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쌤이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니까 다 맞았습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뭐 1등급 받았습니까? 모두 다 그렇진 않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수능은 아마도 9월 평가원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3년 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일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외 없이. 자,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최근 10년 동안의 수능의 트렌드였고요. 올해 약간 걱정했지만 6월달, 9월달 역시 작년, 재작년하고 과하게 다르진 않았기 때문에 수능도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다 맞냐 이거야. 1등급 받냐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원래 공부의 순서가 이래요. 공부의 순서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항이나 기존에 나와 있던 이론들 이걸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걸 뭐 학습에서 학습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 개념 강의, 그다음 뭐 기출 문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기존에. 여기에 이제 수능 문제 자체가 항상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말랑말랑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로 개발된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예가 없이, 개념학습 없이, 기출분석 없이 새로운 문제 푼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커버가 되는 이 파트가 어느 정도냐? 작년 수능까지로 보면 대부분 70~80% 정도는 커버가 됐어요. 올해 개정과정의 선택과목 체제 수능에서 그게 대폭 줄어들까 봐 쌤 우려를 했었는데 6월달 뭐 살짝 그랬습니다만 9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게 70~80% 이상이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미만이 나왔어요. 2등급 미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거를 내가 아직 숙지를 못한 겁니다. 선생님 개념 강의 끝났는데요. 기출문제 끝났는데요. 자, 아는 거랑 선생님 TCC에서 9월 평가원 대비 TCC 이런 얘기 했어요. 아는 거랑 체화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 체화돼서 완벽하게 이것들을 정말 외우다시피 해야지만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지만 점수가 그에 못 미치는 이유, 뭐 실수가 나왔던 것도 똑같습니다. 최고난도 한두 개를 손을 못 댄 것도 똑같습니다.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때 필요한 거는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거를 겨우 이해한 수준에서 완벽하게 외우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수능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신유형의 문제는 쌤이 지금 강의 진행을 했어요. 샤샤 강좌가 고난도 신유형 문제풀이 강좌 거기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9월 평가원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논외로 새로운 문제에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 새로운 문제가 수능에서 또 뭐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기본 밑바탕이 되는 여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언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까지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고 개념학습 반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모의고사 훈련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80점대는 안착을 했는데 1등급이나 100점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새로운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해설 강의 해야 되니까 총평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 체제의 첫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전문항, 전범위로 출제된 시험이 9월 평가원이 처음입니다. 6월 평가원은 뭐 미적분은 적분이 안 나왔고 확통은 통계가 안 나왔고 기하에선 뒤에 이제 공간 파트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나서 쌤이 샤샤 강좌, 고난도 문풀 강좌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미적분 예를 들게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적분의 4점짜리 문항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미적분은 워낙 볼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워낙 중요한 주제가 많아서 이 4점짜리 문항을 세 문제만 낼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최근 10년 동안 미적분에서 4점짜리 문항으로 항상 나왔던 주제만 합해도 한 5개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미적분은 오히려 지엽적인 거 할 필요 없이 정말 중요한 것만 공부해도 3개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끝났어요.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면은 3점짜리 문항의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이 4점짜리 문제를 3개밖에 못 내니까 3점짜리 문제에서 일부 문제가 과거의 4점짜리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습니다. 선택 과목, 확통도 마찬가지야. 확률과 통계의 3점짜리 통계 문제 하나는 26번이었나요? 뭐 X바 Y바 나온 통계적 추정 파트 문제는 과거의 4점짜리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점이라고 해서 3점이 아닌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 확통도 4점짜리 문제가 4개 나온 거랑 똑같고요. 미적분도 4점짜리 문제가 4개 나온 거 똑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도 2차 곡선 정의 문제가 3점짜리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 과거 수능으로 보면 쉬운 4점 수준 되기 때문에 세면 익생합니다. 선택 과목은 4점짜리 3개 나왔지만 각각의 선택 과목이 3점 문항의 일부가 난이도가 꽤 높아서 4점짜리 4개 나온 거랑 유사하다. 이게 9월 평가원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특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통 과목이 물론 당연히 비중도 크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고 배점도 높습니다만 공통 과목의 4점짜리 문제는 약간 보너스 문제 느낌의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점짜리 문제 좀 쉬운 문제도 있어서 이 기준은 수능까지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택 과목의 밸런스가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이랬어요. 6월 평가원에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고 확률 같은 건 굉장히 쉬웠거든요. 6월 평가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률과 통계 선택한 거랑 미적분 선택한 거랑 원래는 유불리가 없는 게 맞는데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느껴질 수가 있냐면은 미적분은 1등 커트라인 80점 초반이었어요. 확통은 80점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은 몇 개 더 틀려도 1등급이고 2등급이고 뭐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다 맞아야지 1, 2등급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유불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느꼈을 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랑 볼륨 조절을 좀 했구나 이게 느껴졌었고 특히나 이제 과학의 미적분이 어렵거나 과학의 확통이 쉽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례가 수능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하나 더. 중킬러급 문제가 다수 있고 최고 난도 킬러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근데 최근 한 3년 동안의 수능의 출제 기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22번 풀만해. 30번 풀만해. 그런데 이런 거지. 14, 15, 뭐 15번도 올라 어렵긴 합니다만 또 20, 21이 다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킬러급 문제 다수를 몇 개 맞추느냐가 승부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1등급이나 만점이나 어쨌든 수학으로 승부를 봐서 대학을 가고 싶다. 뭐 이과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고 싶다. 뭐 인문계 수험생들은 경영이나 경제를 가고 싶다.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급을 가고 싶다.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목표가 100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등급이 보통 80점대에서 유지가 많이 됐잖아요. 아직 쌤이 지금 그 가채점표를 못 받아가지고 가채점 그 통계 자료가 없어서 등급 표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지. 85점 1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친구는 100점 1등급이야. 그럼 분명히 1등급은 맞지. 근데 그 둘 사이 점수가 15점 차이가 나면은 다른 과목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어랑 뭐 탐구를 상위권 애들에서 그 상위권보다 15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말했던 일부 학교나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요. 목표는 무조건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맞을 생각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난도 30번이나 22번이 풀만하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 수능이나 재작년 수능보다도 풀만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킬러급 문제 여러 개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킬러급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 타임 오버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풀다가 이제 답지 내야 되는 거죠. 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문제 풀 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3점짜리나 쉬운 것들을 실수를 했어도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행위를 하셔야 돼. 검토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난도 킬러 문항도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강좌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반영해서 선생님 이번 주 안에 모의고사 최종적으로 이제 교정이 다 끝내서 인쇄소 넘겨가지고 바로 만나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 강좌 강의 진행을 하면서 속도를 어떻게 올리는지랑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할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요. 100점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하면은 상위권은 80점대 1등급이 상위권이 아니야. 90점대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다 맞아야 되는 거야. 마음가짐 그렇게 먹어야 돼요. 다 맞으려고 공부를 바둥바둥 했을 때 내가 한 개 못 풀고 한 개 실수하고 해서 받는 점수가 90점대가 받는 거지. 내가 2개 빼고는 다 풀었어. 제출하는 순간 92점. 이러면은 끝나고 나면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데서 한두 개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점수가 80점대 이상이 나와도 훌륭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긴 합니다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공부도 목표를 담을 생각으로 덤벼들어야지만이 그에 준하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강의 수강할 학생들이 다 1등급이 아니야. 점수 4, 5등급이거나 그 이하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 학생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 학생들이 나약해질까 봐 걱정인 거야. 내가 점수 60점대니까 선생님 80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80점 못 받습니다. 그 학생들도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수능까지 덤벼들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다 소화할 거야. 안 되면 외울 거야. 2번, 3번, 100번 볼 거야. 이러면 덤벼들어야지 점수가 8점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하고 바로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앞으로 2달 남짓 남았죠. 이제 2달하고도 한 2주 남았나요? 진짜 수능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엄청난 계획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니까 3학년 되고 나서 지금 6개월이 지났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엄청나게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학생이 나머지 2달 반 동안 그걸 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선생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다이어트를 했어. 예를 들어서 살을 급격하게 뺐어. 그러면 그 순간은 좋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피폐한 점들이 있어요. 뭐 성격이 예민해진다거나 그다음 또 뒤에 가서 요요가 온다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리듬으로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막 거창하게 뭘 이걸 해야겠다. 9월 평가원 이제 수능 수학을 망쳤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수학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점수가 오르는 게 뭐 거창하게 되지도 힘들 뿐더러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전체적으로 수능 자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평소에 맞게 밸런스 있게 하되 1시간 1시간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래에 나는 무언가가 돼야지 이런 거 말고 오늘 나는 이거 해야지. 잠들기 전에 아침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95%는 다 했구나. 나 오늘 수고했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느꼈겠지만 무언가 엄청난 걸 뭐 엄청난 교재 막 뭐 고난도 엄청난 이런 거를 했다고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개념 단계, 기출 이런 거를 충실하게 하면 그에 맞게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망스럽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평범한 데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쌤은 바로 계속해서 해설 강의 공통 과목부터 진행하겠습니다.